아,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어, 저 혹시 목소리가, 저 잘 혹시 들립니까?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콘다플로우 관련된 세미나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콘다플로우 세미나는 그, 네. 우선 데이터 기술팀은 뭐 하는 팀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퀀티그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콘다플로우가 나왔는지, 콘다플로우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다플로우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기술팀은 어떤 점에서 집중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술팀은 무엇을 하는 팀이냐라고 한다면 정말 데이터에 관련된 정말 이것저것 일을 합니다. 저희가 모델에서 흔히 쓰이는 뭐 CM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벤더 계약을 하면 이제 로우 데이터 연결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이제 CM이나 아니면 SM이나 이것저것 알파 같은 데서 사용되는 거에서 뭐 에러가 나면 이 데이터 쪽은 저희가 또 운영 장애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API나 뭐 핀터 SDK 쪽 개발, 운영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콘다 데이터 묻고 답하기라는 채널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로 질문이 오는데 이 데이터 써도 되나요? 이게 뭔가요? 이거 있나요? 약간 이런 종류의 데이터 질문 확인 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팩터 쪽이 있었는데요. 뭐 이 값이 음수면 안 되는데 음수가 들어왔다, 아니면 갑자기 무한대 값이 들어왔다, 아니면 갑자기 값이 튄다 같은 종류의 데이터 이상치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저희 기반 기술들 조금 더 쓰기 좋게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데이터 기술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다플로우가 이런 상황에서 왜 등장했냐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콘다플로우는 외부에 대한 수요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부 고객사들 중에서 저희의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알파를 짜거나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수요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CM은 데이터 기술팀만 만들었다 보니 그런 수요를 사실 조금 충족시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 그냥 자유롭게 본인이 쓰고 싶은 데이터를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콘다플로우가 처음 등장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 내부를 살펴봐도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데이터가 좀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나라로 따지자면 베트남이 추가되고 뭐 인도네시아가 추가되고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추가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사실 가장 간단하게 프라이스 볼륨이나 뭐 파이낸셜이나 컨센서스나 뭐 그런 거 이외에도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또 수집할 수 있게 되잖아요.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확장됨에 따라 CM을 데이터 기술팀만 만들 수 있으면 사실 그 속도도 너무 느려지고, 저희가 또 데이터 기술팀이 사실상 이 인력 시장에서 그런 빠른 속도로 함께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데이터 기술팀이 한동안 이제 모델팀 분들께도 많이 요청을 드려서 막 CC 온보딩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CC랑 에어플로우로 CM을 올리는 구조에서는 사실 데이터 기술팀 온보딩이 인턴분이 오셔도 최소 한 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 기간의 리소스를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데이터를 올릴 수 있다는 자유도도 이제 가져갈 수 있고요. 사실 콘다플로우의 등장 배경이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계속 말하는 CM이 뭐고 데이터가 뭐고 라고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CM은 컨텐츠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SM은 이제 스냅샷 모델이어서 이제 SM을 가져오고요. 퀀다 데이터는 퀀다에 올려져 있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특징을 살펴보면 CM은 이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도 대충 어떤 데이터인지 조금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컨텐트, FN 가이드, FTP, 프라이스 볼륨, 프라이스 클로즈, 1D라고 한다면 이건 FN 가이드라는 벤더에서 구매한, 근데 이제 FN 가이드가 FTP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카테고리는 이제 프라이스 볼륨 쪽이고, 이 값은 종가에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 된다라는 식으로 이름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CM은 모델에서 사용해도 되고 프로덕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로덕션이 된다라는 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태는 그 인덱스가 날짜고 컬럼이 그 종목을 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 지금 메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지금 아마 잘 써주시고 계실 텐데 핀터의 데이터셋 쪽에 가면 이제 검색도 가능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SM은 조금 더 약간 최근에 나온 데이터 형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자유로운 데이터 형태를 원하는 수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이다 보니 그 형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근데 CSV 쪽을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따로 메타 관리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SM은 이제 프로덕션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S3 패스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파일 경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콘다 데이터랑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델에서 쓸 수 있나요?라고 한다면 사실 비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CM은 저희가 그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뭐 라스트 인덱스가 뭔지 같은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SM은 그런 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데이터여서 모델 트리거가 우선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알파는 지금 그 CM이 모두 다 준비가 되면 이제 계산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디펜던시 관리에 SM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리비전을 허용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델이 깨질 수 있어서 모델에서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SM 형태인 것을 모델을 쓰고 싶으시다면 CM을 만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컨다 데이터는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런 ID 테이블 컴퍼니 이런 식으로 아주 정적인 데이터 종류들을 조금 많이 쓰고 있고요. 이쪽도 이름은 S3 패스로 되어 있고 프로덕션 안 됩니다. 사실 뭐 될 수는 있긴 한데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선 X를 해놨고요. 형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파일 올리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메타 관리도 마찬가지로 SM과 같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데이터 기술팀 안에서 말하는 데이터의 종류고요. 이제 퀀다플로우 시연을 조금 해볼 건데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 SM을 한번 올려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퀀다플로우 실습은 저는 사실 주피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라 우선은 주피터 쪽을 사용을 할 건데요. 혹시 코더 쓰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주피터로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따라오시다가 안 되시는 것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피터 켜져서 주피터에 들어와서 우선 그 터미널을 하나 켜주신 다음에 여기 터미널 하나 켜주시고 터미널에 이 cp-r 플레이그라운드 데이터 샘플 이걸 적어서 올려주시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 지금 그 퀀다플로우 관련된 그 폴더가 지금 있고요. 이 경우에 플레이그라운드 데이터, 퀀다플로우 쪽에 지금 이 파일들이 있고 이거를 퀀다플로우 샘플이라는 폴더로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한 쪽이 좀 있어가지고 이 권한 쪽 잠깐 하나 바꿔주면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퀀다플로우 샘플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네. 퀀다플로우 샘플이라는 이제 폴더가 생기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CM 테스트 핀터, SM 테스트 핀터, 그리고 서브밋하는 주피터 파일이 하나 들어있고요. 리드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리드미 먼저 같이 보면 이제 퀀다플로우 파일에 대한 설명이랑 이제 그 내부 파일 설명 그리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같은 게 좀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 CM을 올리고 싶다면 CM 테스트 핀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SM을 올리고 싶다면 SM 테스트 핀터 템플릿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SM을 오늘 올릴 거라서 SM 쪽으로 가면 이제 안에 보면 cm.py, sm.py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에어플로우 대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러를 돌리는 알람식의 파일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것저것 뭔가 많지만 간단하게 다 적어보면 이제 sm.py 안에 들어가 있는 에어플로우는 이제 대그 네임, 오너, 스타트 데이트, 리틀 i 딜레이, 스케줄 인터벌, CPU 조쿵조쿵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우선 대그 네임은 그 어떤 데이터를 만들지 같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아마 SMP 그 위키를 한번 크롤링 해볼 거예요. 그러면 SMP 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그 네임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너가 있는데요. 오너는 본인 아이디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NH0205라는 거 쓰고 있어서 제 이름을 쓰면 되고 스타트 데이트는 언제부터 그 코드를 돌릴지인데요. 이건 대충 오늘로부터 한 2일 전 정도 적어주시면 넉넉하게 잘 돌아갑니다. 리트라인이 이제 코드가 실패했을 때 몇 번이나 재시도를 할지에 대해서고 리트라이 딜레이는 그 실패를 했을 때 몇 분 뒤에 재시도를 할지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인터벌은 이게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프로덕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다 보니 언제 실행할지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탭 구루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값을 넣으면 언제 돌지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 9시 30분 별별별이라는 거가 지금 샘플엔 적혀 있는데 9시 30분 별별별이면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주의해 주실 부분이 이 9시 30분이라는 게 UTC 제로예요. 저희는 UTC 9이기 때문에 UTC 제로의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UTC 제로인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국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국가 간 시간 같은 걸 고려할 때 UTC 제로가 제일 괜찮아서 UTC 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적어주시고 언제 돌지 적어주시고 넘 CPU 같은 경우에는 CPU 머신을 몇 개 쓸지예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네 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무거운 코드 돌릴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슬랙 채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옵셔널이긴 합니다. 혹시 본인이 그 개인 채널이 있으셔가지고 에러가 났을 때 뭔가 코드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 슬랙 채널에 이제 적어주시면 뭐 예를 들어 저는 개인 채널로 뭐 NH0205 테스트라는 게 있어서 이쪽에서도 알람을 받고 싶다 같은 식으로 하면 이쪽으로도 알람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대충 프로파일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 실행을 설명하기 전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은 이제 그 실행하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어떤 식으로 리턴하냐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코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SM이라는 거를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 이제 SM, 베이스 SM 그리고 안에 꼭 get 함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치 알파랑 똑같은데요. 이 알파도 알파 클래스에서 get 함수를 가져오고 있는데 SM 서브밋이나 CM 서브밋도 마찬가지로 그 클래스 안에 get을 넣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타트 엔드 파라미터가 필요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 안쪽을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SMP를 크롤링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안쪽에 이제 SMP 위키를 찾아서 뭐 크롤링하는 코드 같은 것을 넣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매일매일 어떤 함수 같은 거를 실행시키고 싶으시면 이 안에다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실 세미나니까 그냥 샘플로 pd.data 프레임 하고 GPT에게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GPT에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샘플 하나만 주고 아무거나 만들어줘 해서 얘를 SM으로 올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넣고 데이터 프레임을 DF에 넣고
하면 이제 DF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SM이 될 데이터는 끝났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SV로 올릴게요. 그럼 이제 도 CSV를 하면 됩니다.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SM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패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때는 파일 패스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건다플로우 샘플 df.csv 이런 식으로 저는 올려볼게요. 이거 이름이 겹치시면 안 돼서 혹시 올리실 분은 다른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SM 올리는 데이터 부분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명을 그대로 긁어서 디스크립션 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이 SM 올릴 때, CM 올릴 땐 필수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메타에서 관리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매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M인데 이제 샘플 DF고 이런 식으로 우선 적어놓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됐고요. 그럼 이제 내부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잘 동작하는지 같은 것들은 저희가 알파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 실행해서 리턴이 잘 나오는지 봐주시면 우선 1차적으로는 오케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코드가 작성이 완료가 되면 여기 컨다플로우 서브밋이라는 이제 주피터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이 안에 있는 모델 네임 부분을 저희 이 폴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실행시키는 순간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압축 파일로 묶어서 그 API 쪽으로 던질 거예요.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잠시만요. 어, 리퀘스트 잠시만 에러가 났다고 나와서 안쪽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음, 어, 네, 잠시만요. 잠시만 화면 중지하고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서브밋 하신 분들 중에 똑같은 에러나 아니면 뭐 서브밋 잘 됐거나 하신 분 계시면 혹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돌아왔습니다. 에러를 확인해 보니 제가 이걸 CM으로 넣었군요.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CM으로 이거 이름을 맞춰주셔야 돼서 파일 이름을 줘서 됐고요. 여기도 SM인지 확인하고 CM이고 다시 서브밋을 해보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 핀터 쪽에 연결되어 있는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이 스타트가 됐고 태그 네임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로그는 이렇다라는 이제 그 밸리데이션 로그가 오고요. 이게 ECS가 뜨는데 조금 걸려가지고 얘가 한 올라가는데 1분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기다리면 아마 될 거고요. 아, 혹시 진행하시다가 에러가 생기시면 말씀해 주시면 트래킹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약간 궁금하신 거나 막히시는 거나 혹시 있으실까요? 아,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 ECS 떠서 이제 로고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윗부분은 솔직히 그냥 그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거라 괜찮고요. 이거는 따로 별로 그 에러 같은 게 없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끝나면 마찬가지로 곧 있으면 아마 석세스 메일이 하나 올 거고요. 석세스 메일이 오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에어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172.31.16.65.1111 이쪽에 지금 에어플로우가 떠 있고 아이디 비밀번호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올린 아이가 아마 네, SM500 위키라는 아이였고 여기서도 어차피 그 에어플로우 스케줄이 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얘가 지금은 아마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 싱크 딜레이가 걸려 있어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제가 올린 이 태그 네임으로 밑에 이제 태그가 하나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태그 네임 SMP 참고로 지금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이제 서브밋을 하고 성공을 하면 여기 대구에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올린 태스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전에 그 태스크를 여기 sm.py에서 이름을 테스트 베이스 sm으로 적어준 상태고 그 안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퀀다플로우 SM 샘플이라는 주피터를 이제 실행하도록 만들어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은 이렇게 짜져 있고 안에 bbg us라는 태스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이제 실행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커맨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얘는 내일 오전 1시 20분 UTC 제로 기준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올려놓은 것이 올라간다. 쉼프가 꽤 걸리네요.
오늘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전부 이 콘다 SM이라는 쪽에 좀 초대를 드릴 거고요. 이 콘다 SM이라는 이쪽 레파지토리는 그 콘다 플로우에 올라간 모든 코드들이 전부 이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올라간 S&P 500 위키라는 아이도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요. 올라가면 이제 똑같이 sm.py랑 그 주피터 코드가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부 보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강제로 여기에 제가 멤버로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끝나고 멤버를 추가를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레파지토리에 잘 올라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여기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이쪽에 에어플로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크가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늦군요.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위키라는 아이가 이제 데스크가 등록이 됐고요. 테스트 베이스 SM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 이제 얘가 처음에 등록되었으니 열심히 이제 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넣었던 뭘 실행할지가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로고도 뭐 실행할 때 어떻게 도는지 에러 같은 게 생기면 혹시 이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에러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Gmail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쪽에서 프로덕션 에러 났다는 알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sm.py라는 에어플로우에 이제 슬랙 채널이란 걸 넣어주시면 그쪽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태스크가 다 돌면 SM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석세스가 된 거라서 파일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조금 확인하는 방법을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SM으로 올린 거니까 SM 로드하는 식으로 똑같이 로드해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쪽이면 좋군요. 방금 전에 제가 올린 이름은 방금 전에 올린 파일에 콘다플로우 샘플 df.csv라는 이름으로 이제 업로드를 했으니까 이 이름으로 로드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SM 로드하는 식으로 이제 콘다 데이터로 로드를 해보면 이쪽에 올라간 데이터, 방금 전 올라간 CSV 데이터 그대로 가져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SM은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원하시는 파일 주기적으로 이제 프로덕션 시키면서 에어플로우 등록시켜서 그때그때마다 코드 실행시키고 데이터 가져올 수 있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SM이 끝이 났고요. 마찬가지로 CM 버전이 있는데요. 이제 콘다플로우 CM 버전으로 사실 오늘은 아마 시연을 하진 않을 텐데요. 설명만 드리면 내용은 완전 똑같습니다. 프로파일에도 CM 프로파일이 거의 SM 프로파일이랑 똑같은데요. 조금 다른 점이 이제 CM 타임존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의 타임존이 어딘지 설정하는 거, 그리고 밸리드 프롬이 있어서 이 CM이 가장 최초 날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넣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는 전부 SM이랑 똑같습니다. 네, 태스크 넣는 것도 SM이랑 다 똑같고요. 이쪽 넥스트 DS 노데시 같은 애들은 에어플로우 쪽 이제
그 날짜들이어가지고 혹시 이런 거 쓰실 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GPT에게 에어플로우에 넥스트 DS 노대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니? 이런 식으로 여쭤봐 주시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CM 샘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을 했을 때 이제 안쪽에 그 어떤 식으로 어떻게 CM을 만들지 해놓고 조금 리턴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방금 전에 SM은 이름이 이제 그 파일 패스여가지고 파일 패스를 적어주면 됐었는데 CM 같은 경우에는 컨텐트로 시작하는 이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로 이름을 장명을 해서 이쪽에 키로 CM 네임을 밸류로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적어주셔서 이제 마찬가지로 서브밋을 통해서 서브밋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도 실수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퀀다플로우 서브밋 SM이면 SM, CM이면 CM으로 바꿔서 서브밋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 실행하시는데 막히시는 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시 PT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데이터 기술팀은 CM을 계속 만드는 일을 아마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이제 컨다플로우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올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전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추가하는 일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추가하는 일이 빠졌으니 데이터 기술팀은 앞으로 어떤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냐? 그동안 못했던 일이 뭐냐?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 기술팀은 앞으로도 계속 로우 데이터의 확장과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벤더들이 주는 데이터들 어떻게 쌓을지 최초로 쌓는 건 사실 데이터 기술팀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뭐 RDS를 한다든지 DB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PIT를 붙인다든지 같은 것들 어떻게 확장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 기술팀은 계속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스 최초 확장 시 나오는 이제 OHLCV 프라이스 볼륨 CM은 데이터 기술팀이 아무래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우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로드하는지 같은 샘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OHLCV나 파이낸셜, 매크로 등의 이제 기본 데이터 셋은 데이터 기술팀이 이제 CM을 만들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다시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샘플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 기술이나 정책들을 조금 계속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막 큰 CM들은 아무래도 뭐 틱데이터나 원티나 10T나 이런 애들은 지금 로드할 때 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고쳐 나가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 계속 메타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같은 뭐 검색 같은 것들이 조금 잘 되게 하는 거 그리고 기폭 관리 같은 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모델팀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나 뭐 서비스 팀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쓰게 될 수 있을까 찾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마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여전히 계속되는 장애 처리와 운영과 유지 보수는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술팀은 아마 단순 CM을 만드는 일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뭔가 있으신가요? 아, 없으시면? 그렇다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콘다플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지 아니면 뭐 관련된 에러가 있으시거나 불편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 받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매우 매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선 완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도 중지하면 될 것 같고요.